볼셈의 후다닥 세계사 그 9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고대 일본의 발전이라는 주제로 고대 일본의 발전 과정과 문화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신석기 시대는 조몬 시대라고 해서 조몬 토기가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조문은 한자로 승문토기, 조문토기는 한자로 승문토기라고 하는데요. 해석한다면 끝무늬토기입니다. 끝무늬의 토기가 만들어졌다. 토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뭐 끝 모양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얇게 흙으로 끝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서 막 붙이는 거죠. 붙이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제일 유명한 게 뭐 이렇게 불꽃 모양의 토기. 이게 바로 조몬 토기입니다. 이런 조몬 문화, 신석기 문화가 있었다라면 그 뒤에 이제 청동기와 철기를 사용하는 그 야요이 시대. 야요이 시대는 왜 야요이란 말이 붙었느냐?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미생 한자로는 뭐 미생토기라고 하는데 이거 미생 지역에서 발견된 겁니다. 지역 명칭입니다. 지금의 도쿄 근처. 이 시기에는 이제 벼농사를 지었고 그러다가 이제 3세기경에 일본 최초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죠. 야마타이 국가를 중심으로 한 약 20개의 소국 연합체가 형성됩니다. 야마타이국은 지금의 그 북큐슈, 그러니까 일본이 뭐 이렇게 일본 열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큐슈 아닙니까? 이 큐슈의 북부 지역,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야마타이국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본 최초의 통일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야마토 정권이 대화 정권, 야마토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게 한 3세기 말에서 4세기 초 말에서 4세기 초에 등장을 하게 됐고요. 이때부터 6세기까지 이 야마토 정권, 대화 정권은 대형 고분을 많이 만들게 되는데요. 이 대형 고분의 특징이 전방 후원분이라고 해서 앞쪽은 네모랗고 뒤쪽은 원형 둥그렇다 이런 무덤입니다. 우리 교과서에도 일본 최대의 무덤인 다이센 고분이 사진으로 언급되어 있는데요. 엄청 이렇게 큰 무덤의 주변에 뭐 해자도 파고 그 주변에 또 숲을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크죠. 항공 사진 보시면 뭐 주변이 엄청나게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방 후원분이라고 하는 일본식 무덤이 한반도에서도 발견이 돼서 일본이 임나 일본 부설의 증거가 나온 게 아니냐 하면서 흥분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자신들이 임나 일본부라고 주장하는 가야 지역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전라도 나주 지역에서 이런 무덤들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한국사 시간에 여러분들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목지국과 목지국과 백제 팽창 과정에서 이제 목지국이 점점 아래쪽으로 밀려가면서 일본 세력들을 끌어들여서 목제국이 군사적으로 용병으로 활용하지 않았나 이런 주장들이 우세합니다. 자, 이건 지우고 그리고 이제 그 야마토 정권의 그 쇼토쿠 태자 시절에는 일본 최초의 불교 문화인 아스카 문화가 발전하게 됩니다. 7세기 전반 아스카 지역에서 발달했던 일본 최초의 불교 문화인데요. 이 쇼토쿠 태자가 적극적으로 우리나라로부터 한반도로부터 불교를 수용해서 문화를 발전을 시키는데 굉장히 적극적이었죠. 한반도 삼국과 중국 남북쪽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국제적인 성격을 띠었던 불교 문화. 특히 제일 많이 영향을 준 나라는 백제죠. 백제. 뭐 일본의 불교를 전해준 것 자체가 백제니까요. 그리고 7세기 중반 당나라에 파견됐던 견당사
등을 통해 가지고 중국 문화를 적극 수용하고 그래서 당나라의 율령 체제를 바탕으로 해서 개혁을 추진합니다. 이게 바로 다이카 개신이죠. 국왕 중심의 중앙 집권적인 국가를 수립하려는 정치 개혁. 그리고 이제 7세기 말에는 이제 더 이상 왜라고 쓰면 안 됩니다. 이때부터는 왜냐하면 나라 이름을 정식적으로 국호를 일본이라고 했고요. 천황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뭐 거의 이건 또 뒤에 좀 자세히 더 설명합시다. 나라 시대와 헤이안 시대. 8세기 초에 나라 지역에 헤이조코를 세워서 궁궐을 크게 만들죠. 도성을 만들어 가지고 수도를 옮깁니다. 헤이조쿄. 근데 이 수도는 헤이조쿄는 당나라의 서울이었던 장안성을 모방해 가지고 질서정연하게 계획 도시로 만들어집니다. 장방형의 도성의 85m 정도의 주작대로 그러니까 남쪽을 향해서 크게 뻗어 있는 주작대로 이게 장안성의 특징인데 이건 나중에 발해 상경성에도 똑같이 이런 게 적용이 됐죠. 동아시아 같은 문화권이라고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를 이제 나라의 궁궐을 짓고 이쪽에서 살았다 해서 성벽을 짓고 살았다 해서 나라 시대라고 부릅니다. 율령제도를 토대로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던 시기. 그리고 이때는 문화도 불교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신라와 당나라의 사신을 파견해서 선진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던 시기. 대표적인 게 이물에 만들어진 절 도다이사, 동대사라고 하는 절이죠. 그리고 역사책으로서 고사기와 일본 서기가 쓰여지는데요. 고사기는 고대 일본의 신화와 전설, 일본 천황가의 계보와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문헌으로 알려져 있죠. 일본 서기는 백제 유민들이 백제 멸망 후에 일본으로 가서 그 백제계 사람들이 쓴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제의 역사책이 서기잖아요. 일본의 역사책은 일본 서기. 그리고 만엽집이라고 하는 고전 시가집이 편찬이 되는데요. 만 개의 낙엽, 얼마나 많은 책, 그렇게 많이 그 낙엽이 가득한 책이다 뭐 이런 건데요. 결국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그 시가집인데 약 4,500수 정도의 시가 실려 있다고 합니다. 고대 일본의 생활 모습, 자연, 신앙 등 다양한 내용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헤이안 시대 8세기 말에 수도를 다시 옮깁니다. 헤이안쿄 지금의 교토 지역의 헤이안쿄로 수도를 옮기게 되는 거죠. 지금의 교토 지역으로 옮깁니다. 이때부터는 장원을 바탕으로 귀족 세력들이 성장하게 되는데 특히 이 후지하라 가문, 후지하라 집안은 대대로 황실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9세기 말에 견당사가 폐지되고 10세기 초에는 당나라, 발해, 신라가 다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대륙으로부터 선진 문물을 전해주던 나라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죠. 대륙과의 교류가 단절됩니다. 이때부터는 외래 문물을 일본의 풍토와 기호에 맞게 소화해서 나름대로 자신들만의 문화를 발전시키려고 하죠. 이런 것들을 국풍 문화라고 합니다. 이때 이 국풍 문화의 이 무렵에는 이제 한자를 고쳐가지고 간단하게 만든 문자, 가나 문자를 사용하고요. 가나 문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자의 일부를 빌어서 그 일부분을 생략해서 만든 가타카나라고 하는 거 있죠? 가타카나. 뭐 아이우에오 가키쿠케코 사시수세소 막 예전에 일본어 할 때 막 이런 거 외웠던 기억이 나네요. 그 다음에 한자의 초소체를 따서 만든 히라가나.
이런 가나 문자를 사용하고요. 일본 고유의 시 와카라고 하는 일본의 고유한 시 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이 국풍 문화를 배경으로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택이나 관복에도 일본풍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자기 나라만의 문화, 국풍 문화가 발달하게 된 것이죠. 이건 내용이 적어서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것도 10분 걸리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후다닥 세계사 그 9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후다닥 후다닥.